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자면 저는 14년차 특수교사로 지금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경계선 관련된 유튜브 채널 경계를 걷다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조금 생소하시죠? 학교에는 경계를 걷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친구들은요, 표준화된 지능검사상에 70에서 84 사이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의미하는데요, 전체 인구상 13.5%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아이들이 경계선 지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사회적인 인식이 미흡하고 부족한 정보 때문에 적절한 지원 시기를 놓치는 친구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복지적으로나 또한 학습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러한 경우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느린 학습자 친구들은요,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인지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 그리고 주의 집중력, 언어 능력, 그리고 추론하는 능력, 이러한 항목에서 전반적인 발달이 느리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반면에 느린 학습자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를 가르칠 때 10번을 반복해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내용에 주의 집중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고요. 듣는 힘과 보는 힘이 약해서 그 정보를 획득하고 기억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습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부모님들이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제 3학년 이상이 돼서 내용의 학습이 어렵거나 개념이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에 갈수록 경계선 지능임을 파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느린 학습자 친구들이 보이는 특성 두 번째,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이들의 경우에는 눈치가 없다라는 피드백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낄끼빠빠라고 아시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수 있어야 이러한 사회적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고 자신이 언제 끼어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빠져야 되는지 이 내용에서 내가 어울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의 파악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또래 아이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느리기 때문에 친구들 관계에서 소외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그룹 수업을 한다든지 또 많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그 주변을 겉도는 아이들, 이러한 친구들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죠. 또 우리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잘 알기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에서도 서툰 모습을 보이죠. 우리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혹은 짜증을 내거나 그 상황에 맞지 않게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 아이들의 심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기도 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경계선 지능 아이들의 경우 반복된 학업 실패와 부정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우울감과 무기력함과 위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 아이들이 보이는 특성은 굉장히 다양해요. 가끔 산만한 모습을 보일 때 ADHD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어떤 수업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도 어떤 수업에서는 한없이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죠. 학습적인 특성에서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발견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특성들만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의 의미가 없겠죠.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 얘기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해 주세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멍하니 있거나 혹은 하기 싫은 표정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못하니까 넘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때가 있을 텐데요.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은요,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기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연필을 쥐는 법부터 가르쳐 주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우리 경계선지능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분점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조급함을 가지실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만큼 가는데 우리 아이는 이만큼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실망하시거나 또 아이를 다그치실 때가 있는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경계선지능 아이들은요,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를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발휘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경계선지능 아이들을 돕는 방법 두 번째, 성공 경험을 제공해 주세요. 저는 학습 능력보다 학습 심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이 학습 능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더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학습의 시작은 문제집을 푸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학습을 해낼 수 있어 라는 동기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미 그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아이가 작은 성공 경험들을 지속해서 쌓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심부름을 통해 성취 경험들을 늘려주신다거나, 목표를 가질 때 너무 큰 목표가 아니라 잘게 쪼개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공 경험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아요. 줄넘기를 할 때 10번을 해야 성공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한 번 할 때 성공, 3번 할 때 성공, 5번 할 때 성공, 이렇게 성공 경험들을 높이면서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계선지능 아이들을 돕는 방법 세 번째, 우리 아이의 속마음을 읽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기가 싫은 것이 아니라요, 공부를 통해 실패하는 경험을 느끼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이것을 읽어주면 왜 공부 안 하려고 하니? 라는 말보다는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성공 경험을 쌓아줄까? 라는 고민으로 전환이 되게 돼요. 부족한 부분만 눈에 크게 들어오고 이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그치시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각자만의 장점들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잘 안 되는 거에 주목하시기보다 장점에 주목하시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또한 아이가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들을 기억하고 주목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고 리액션 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새로운 것들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느린 학습자라는 말 안에는요, 느리지만 성장이 가능한 아이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지원과 사회적 지지가 바탕이 될 때 우리 아이들은요, 훌륭하게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는요, 우리 아이의 발달이 느려서 걱정이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또래 아이들보다 학업적인 능력에서 성취가 안 되어서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그 마음에 걱정이 한가득이신 부모님들도 계시겠죠. 이러한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경계선지능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이 3명의 아이의 모양이 모두 다 달라요. 첫째는 빠르게 습득하고 어떠한 방법들의 호기심을 갖고 있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성취를 보이는 아이가 있고요. 둘째 아이는 천천히 가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능력들을 나중에 꽃피우는 아이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사랑하는 막내딸 러블리니는요, 10번을 반복해야 한 가지를 습득할 수 있는 경계선지능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특수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또 많은 부모님들을 상담했을 때 많은 말들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저의 일이 되니까 그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것을 회복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느끼는 감정처럼요. 우리 아이의 특성은요, 우리 아이의 어려움은 단변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를 둘러싼 사회적인 환경과 둘러싼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면요, 우리 아이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경계를 걷다라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을 읽어내면서 아이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줄 때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항상 인사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으로 오늘 초처방 인사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 우린 함께니까. 감사합니다.